자, 오늘의 종목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지수를 보자면 오늘 지수는 0.91%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다시 한번 나왔죠. 지난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75비가 오르면서 두 번 연속으로 올렸다. 근데 금리 인상을 두 번 했는데 왜 올라가지?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긴축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요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금리 인상 하겠다는 양만큼 지금 거의 다 왔어요. 0.5 남았나요? 연말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었던 양이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긴축도 아니다. 또 어제였나요? 고용지표가 또 나와봤는데 내부적으로 뭐 별로 문제 없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좀 리스크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제 IMF 쪽에서 발표 났던가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10%대, 뭐 7%대, 8%대 유지하다가 지금 한 3%대까지 내려왔고, 미국도 2%대인가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2.3% 경제성장 예상치였었는데 2.1%인가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플러스예요. 증시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은 계속 올라갈 거다. 다만 내수 경제는 좀 힘들 수 있다. 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었던 돈들이 또 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그런 사람들이 돈을 좀 쌓아놓은 게 있고, 또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내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집값이 안정될 때 그때 사시면 되고, 청약 열심히 넣으시고, 그리고 집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울상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1억에 샀으면 2억 됐잖아. 3억에 샀으면 뭐 지금 뭐 10억 그 아니더라도 뭐 한 6억 7억 하잖아요. 5대도 5억은 할걸? 남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좀 줘야지. 그런 상황이고, 자금들의 여유가 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보복 소비가 이제 터지면서 해외 여행도 늘고 있고 내수 경제가 좀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들이 비싸죠. 이 단적으로 딱 예시로 들기 좋을 만한 게 포켓몬 띠부실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야 2,500원 빵 비싸서 못 사먹겠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번다 이거지. 예전에 띠부실을 못 모았으니까 이거 한번 모아볼까? 그걸 또 당근마켓에서 뭐 4만원 5만원에 파는데 그걸 또 갖고 싶었거든. 뭐 뮤 이런 거 사고 싶어. 나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사실 퀄리티 보면은 요즘 나오는 이런 알리에서 대충 사는 1,000원, 알리에서 얼마 전에 1,000원짜리 스티커 하나 샀더니 30장인가 50장인가가 들어있는데 퀄리티 좋아요. 띠부실보다 훨씬 좋아. 근데도 띠부실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 그거를 뭐 키덜트라고 하죠. 어렸을 때 못했던 거. 뭐 예전에 이제 뭐 30, 40대들이 레고를 열심히 사 모았듯이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입니다. 띠부실이. 이제 20대, 30대로 올라온 친구들이 이걸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소비가 늘고 있다. 돈은 많은데 소비를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뭐 민생 경제가 좀 힘들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뭐 팥값이 올라요. 양파값이 올라요. 사실 그래 봐야 2,000원, 3,000원. 뭐 월급이 고정적으로 쭉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자금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 정도 오르는 것은 뭐 여러분들한테 직격탄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튼 이런 배경 얘기를 왜 쭉 하고 있느냐? 악재가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나왔고 지금 이제 호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제외하면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것들도 없습니다. 북한도 도발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아요.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겠다, 강력하게 하겠다.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근데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한다고 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ICBM 테스트를 하고 있고 뭐 우리는 뭐 ICBM으로 위성 쏘려고 하는데 라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개발할 수 있잖아요. 남은 거 마지막에 이제 선 안 넘은 거 하나가 이제 핵실험인데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양쪽에서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서 명분 삼으려면 연합훈련 직후 정도의 북핵 실험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자연히 안 그래도 지금 폴란드에 판 게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 25조였던가요? 폴란드에 무기 수출했었던 게 이게 1차 기본 계약 맺은 것만 20조 수준이고요.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뭐 한국항공우주 정도에다가 지금 무기 수출한 게 20조고 이게 왜 폴란드, 전 세계에서 하필이면 폴란드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무기가 없어. 당장 운용할 게 필요해. 그래서 좀 갖다 줄래? 라고 했더니 미국의 M1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개발해. 이거 언제 찍어? 뭐 이러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구형을 신형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만들어줄게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4세대 전차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는 데다가 생산 능력도 되고 제품도 괜찮고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사갔다. 요런 게 여튼 또 호재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그 반도체 그 제재 관련한 지원법이 또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틀 전 상원의 마지막 문턱 넘었다. 요게 하나가 남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미국의 그린법 추진하고 있는 거지.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추진하고 있는 게 또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없냐? 그걸 뭐라고 하지?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린 뉴딜. 그 무슨 법이죠?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튼 통과가 이제 거의 지금 다 되고 있다. 하원, 상원 다 설득됐고 이제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저걸 하는 순간 세금을 조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미루고 있었다. 근데 유럽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천정부지로 비비비법,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비비비법. 비비비법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내 파트 2 이거 아니고.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검토 중이다. 근데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도 나왔죠. 내부적으로 근데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 대응이냐 경제냐 비상사태 카드 놓고서 고민 깊어진 바이든. 이게 이제 이제 골든타임을 넘어가고 있다. 탄소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이제 더 뜨거워지고, 이제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해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에너지로 인해서 또 더워지고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추워서 길바닥에서 죽고 뭐 배고파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큽니다. 지금도 벌써 지금 7월인데 올 겨울에 에너지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유럽 가스 가격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또 가스를 잠가서 공급량 20%를 또 축소하면서 가스값이 또 폭등을 했고,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을 통해서 20% 이거 독일이랑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딱 완공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죠. 니들이 설마 내가 이거 잠그면 니들이 내 편 못 들겠어? 좀 그러고서 쳐들어간 건데, 우크라이나 하나 남았어요 지금. 일단 악재는 다른 거 다 나와 있는 악재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악재들이. 그래서 뭐 외계인이 침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졸다가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백악관으로 미사일을 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뭐 엄청난 리스크, 이런 게 터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지금 지수가 거의 다 왔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2200에서 2300에서는 뭐 기존에 물렸었던 것들을 조금 사볼만 하다. 그리고서 2000에서 2200선 사이에선 적극적인 매수, 2000선이 깨져 이제 팔기 시작하시라. 차도 팔고 집도 팔고 하나씩 팔고 주식을 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2300을 안 깨. 이거 참 아쉽게 2300을 안 깨고.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다 기회거든요,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회다. 지금은 또 단기 급락 과정 중입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2500까지는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월까지는 2500 근접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빗겨 갔어요. 아마 8월 정도, 7월 말, 8월 초 정도까지는 2500선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중요한 포인트는 2500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상황이죠. 상승 추세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겠다. 그러면 이제 2600까지 찍을 수 있으나 갑자기 3000 찍고 4000 찍어? 이건 좀 어렵다.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재들, 일본에 대한 무역, 지금 여기는 중국이죠.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러다가 코로나 이래가지고 얻어맞은 거였거든요. 아무런 악재가 해소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더블 갔어요. 더블 이상이지. 더블이 지금 최저가 1400이었거든요. 2800이 더블이에요. 더블 이상 갔지. 그러니까 뭐 가끔 보면 뭐 부동산이 뭐 몇 퍼센트 올랐어요. 뭐 오피스텔 샀는데 뭐 2배 됐어요. 뭐 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증시가 2배 이상 올랐어. 그 정도 오르고 지금 요 정도까지 왔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요새 시쳇말로 솔까말 2017년대와 2020년대 그리고 현재 상황 계좌가 비슷하면 정상입니다. 공부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심지어 플러스여야 정상이에요. 공부를 했다면. 근데 지금 공부를 안 했다면, 그냥 종목 하나 들고 있는데 그냥 고만고만해요 라고 한다면 비슷해야 정상이에요. 그거보다 못하고 있다?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 계좌를 지금 완전히 까먹고 있다? 지금 뭐 어딘가에 휘둘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급등주래? 그래서 막 사고 물리고, 뭐 삼성전자 뭐 20만 전자 간대? 그래서 막 사서 물리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사서 물린 거다. 이게 뭔 소린 거 하니? 여기서는 그냥 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거래하다가 증시가 폭등을 하니까 4천선 가나 보네? 여기서 2천 는 거지. 그래서 물린 거.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주식을 여기서 시작하거나 본격적으로 추매를 요때 하고 막 신규 매수 막 잔뜩 넣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양심적으로 솔까말 본전이어야 정상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바닥을 만들고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지수가 0.77% 코스피는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0.3%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어차피 긴축으로는 안 가겠네. 에이 그냥 금리 인상 조금 하고 말겠네. 그 정도 얘기 나온 게 한 2, 3주 됐어요. 그래서 다 선반영 된 거다. 하락도 선반영, 상승도 선반영.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환율은 1,300원대를 못 깨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총리 발표가 있었는데 총리님이 아니었던가요? 금융위원장이었나? 뭐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별 문제 없어. 뭐 한미 통화사업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문제 있으면 뭐 달라고 하지 뭐. 그런 발표가 또 나왔죠. 지금 환율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진 괜찮은데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1,300원 뭐 그럴 수 있지. 여튼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1,300원에서 1,320원에 육박하면서 또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 폭락했죠. 37%. 요새는 또 지지율 발표도 안 나. 마지막 발표가 32%인가 그랬어요. 30%까지 깨? 20%까지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 또 나왔죠. 그래서 직장인들 의료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 좀 줄여주겠다, 세금 좀 줄여주겠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대상인 직장인들 대상으로 또 당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좀 지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일 거고, 환율은 1,300원 부근에서 여튼 최대한 막고 있다. 지금 이거 보이지 않는 싸움을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니들 다 조진다, 막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 어제 또 약간 정치 얘기로 또 흘러 들어가면. 뭐 윤 대통령님 어제 뭐였었지? 양 머리를 올려놓고 뒤에서 개고기를 판다? 뭐 이런 발표가 잠깐 나왔었죠. 이준석 대표 당대표의 그 트위터 SNS에 잠깐 올라온 내용인데 뭐 겉으로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면은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인상 쓰고 째려보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질렀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좋게 받아들여 보자는 얘기죠. 경제 관료들에게 가만히 있었을까? 야 미쳤어? 야 지금 환율 1,300이래.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안 보이냐? 아니,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얘가 또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 개인 이거 그대로 읽어보면 그래요. 내가 이거 번역해줄게.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요대로 읽어볼게. 야 거래는 해야겠는데 미친 듯이 사는 거는 안 되겠다. 외국인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환율이 더 오르겠니? 내릴 것 같은데 조금만 사볼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은. 기왕이면 코스피. 야, 코스닥은 안 돼. 단타 치다가 잠깐 물려. 좀 이러고 있는 거고. 기관은 야, 그동안에 산 게 이제 빛을 좀 보고 있구나. 이제 조금 올라가겠구나. 얘좀 레벨을 더 보자. 올라갈 때 같이 편성해서 조금 그동안 이제 많이 물렸던 거 위주로 추매 좀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 개인은 어제도 모르겠고, 그제도 모르겠고, 오늘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매수하자.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반등 나오니까 또 연락을 또 팔고 있죠. 1,900.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냥 무지성 매수하고 있어요. 3조 3천억 정도 무지성 매수하고 있다. 여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요거. 저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어도 그냥 닥하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사? 그럼 코스닥 사면 돼요. 기관이 사? 그럼 코스닥 사면 돼요. 코스닥이랑 코스피 상관없이 외국인과 기관 요것만 추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지수 전저점에서부터 매수했었던 그 종목들이 중요하겠죠. 전저점 찍었었던 게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연속 순매수 현황은 7월 4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돼요. 이날부터 오늘까지 뭘 많이 사고 있느냐? 둘이 같이 손잡고 짝짝꿍 쎄쎄쎄 하면서 매수하고 있는 건 뭐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고 있어 지금.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 레버리지를 땡기고 있다. 왜 이러고 있을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것에 베팅하고 있다. 그냥 뭐 지난번에 손절해가지고 저는 주식이 없는데요? 레버리지 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셀트리온도 한번 사시라고 드린 적이 있죠? 똑같아요. 요 안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도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 상황을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둘이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둘이 순집 발짓 눈치까지 해가면서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는 거지. 뭐 다 초능력인가 봐. 텔레파시를 막 보내면서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야 빨리 코스피 빨리 사라. 코스피 오른다. 코스피 상위 종목 사라. 대한민국 증시 오른다. 지금 그러고 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코스닥이니 코스피니 상관없이 매수하고 있다. 이걸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동안 공매해놓은 거 쇼커버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잔뜩 팔았던 거 사서 갚아야죠. 안 그래도 지금 불법 공매도를 조지겠다. 또 그런 뉴스가 또 나왔으니까 오늘 오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발표 나왔었죠. 공매도를 하는 거 좋은데 아니 이거를 허용해줬더니 아니 불법적으로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하라고 했더니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먼저 쳤어? 이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다. 직접 지시 내렸다. 야 다 조져버려. 뭐. 불법 공매도를 했거나 특정 증권사들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큰일 났어 이제. 했었던 증권사들 과거에 이제 있죠. 했었던 증권사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애들도 이제 큰일 났고 지금 이제 공매도 해놨었던 기업들도 연락에 이제 다시 사서 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증시 상황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다이나믹하게 막 이거 지금 막 빨리 이렇게 빨리 요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